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는 은나 PD. 저는 삐삐PD입니다. 저는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영상 기획과 제작, 이런 팟캐스트도 함께 하고 있고 또 팀원들 북돋기,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본업으로는 지금 예술을 사랑하게 하는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를 만드는 콘텐츠 PM 일을 하고 있고 원래 몇 년 동안 마케터로 계속 이제 글과 영상을 다루는 일을 해왔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말하기를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팟캐스트와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저는 삐삐PD이고요. 비건 먼지 안에서 출연과 제작, 편집 전반까지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가능주의자라는 비거니즘의 역사, 활동가들의 역사를 다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본업은 공간 기획자이자 업사이클링 강의, 친환경 강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비건 먼지와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유화 PD 모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유하 PD입니다. 저는 비건 먼지 안에서 영자막 그리고 편집, 출연도 가끔씩 하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한국어 선생님을 해외 곳곳에서 다니면서 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요가에 푹 빠져서 요가를 3시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몸과 관련된 그런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독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자 이 촬영 한 3일 이후에 독일로 출국합니다. 와, 진짜 바쁜 일정에 또 틈을 내가지고 같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유화가 한국에 있는 기간이 1년 동안에 길지 않기 때문에 유화가 한국에 왔을 때는 항상 함께 뭔가 하고 싶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같이 이렇게 녹음하게 돼서 기쁜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항상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게 2번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코너는 원래 저희가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시간인데요. 사실 오늘 주제가 좀 특별해요. 중독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안부 대신에 먼지를 살게 하지만 그 안에서 끊으면 좋은 것들, 그런 이제 안부와 관련된 이야기지만서도 이건 끊어야겠다 하는 중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삐삐가 최근에 중독되어 있는 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최근에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디저트를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제가 원래 집에 가공식품이라든지 라면 포함해서 과자 이런 걸 집에 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난 갈 때마다 있길래 원래 있는 줄 알았지. 이게 최근인 거예요, 최근. 아, 정말요? 근데 이게 애인이랑 같이 살고 나서부터는 과자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인이. 근데 저를 위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자를 좀 많이 사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야금야금 하나씩 먹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먹으니까 좀 섭섭해지는 거예요. 근데 맞아. 이게 중독인 거죠. 맞아. 이게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배가 부른데 배가 불렀다고 인지를 해도 이게 뇌에서는 다 먹었다고 인식을 안 해. 아직 좀 더 먹고 싶어 이런 가짜 배고픔이라고 흔히 하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셋 다 모두 디톡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나중에서 할 건데 아무튼 그것 중에서 설탕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저희가 오늘 주제로 중독을 가져온 이유가 방금 삐삐PD가 소개한 대로 지금 삐삐PD, 유아PD 저 이렇게 3명이서 일주일 가량 디톡스를 해보는 어떤 챌린지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뒤에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아는 요즘에 어떤 거에 중독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요즘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짝 디지털에 중독되어 있고 SNS 아니면은 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밥 먹으면서도 유튜브 보고 잠자기 전에도 유튜브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영상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나는 그리고 좀 관계에
연애하는 거에 되게 많이 중독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을 자체적으로 디톡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네. 있다. 유아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알면 알수록 멋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그냥 알아도 멋있지만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계속 기회가 생겨서 연애를 계속 하신 거 아닌가요? 그건 그런데 또 아니 근데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야겠다 하면은 조금 단호하게 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했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유아 PD도 얘기했는데 저야말로 정말 중독 중에서도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 제가 미디어 전공자인데 미디어 전공하셨거나 혹시 뭐 미디어 관련 책을 읽거나 복수 전공하셨던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마샬 맥루안이라는 유명한 미디어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미디어는 인체의 확장이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제 핸드폰이 제 인체의 일부인 것처럼 정말 아까 얘기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샤워할 때 스토리를 본다니.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그나마 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핸드폰 안 보는 시간을 두고 살긴 했거든요. 그때 외에는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계속 봐요. 진짜 하루 왼종일 봐가지고 그 저희 3명이 같이 스크린 타임 확인했을 때 저 제일 높게 나왔잖아요. 아무튼 하루 7시간. 맞아요. 제가 7시간이 넘었어요, 심지어. 와. 그래서 핸드폰 중독이 심각했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기기를 되게 많이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끊어보고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저는 디지털을 너무 안 하는 사람으로서 은나를 사실 부러워하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독특한 편인데 그런 것들에서 캐치하는 능력들이 되게 은나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 삶의 독특한 지점들도 다 기록해서 그것을 어쨌든 기록을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부럽고 남들의 스토리를 계속 보고 하는 것도 안부를 물을 필요 없이 좀 얕은 유대감이 계속 꾸준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전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좋게 봐주시면 그렇게 봐주시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해서 좋은 것과 안 했을 때 불안한 건 다른 거니까. 근데 저도 그런 이유로 SNS를 하는 거긴 한데 이제 지금 스토리를 안 본 지 이틀차 되는 와중에 너무 남의 스토리가 궁금하고 약간 손해보는 기분 벌써 인생을? 약간 내가 그 스토리를 놓친 게 스토리는 24시간 내에 타라시잖아요. 그래서 맞아. 제가 약간 친구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너 되게 바빠 보이는데 어떻게 남의 스토리를 다 보는 거야? 하는데 말해준 대로 샤워할 때도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보고 계속 보거든요, 소식을. 그러니까 그걸 안 보는 게 왠지 지금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근데 그러면 절대 핸드폰을 끊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살짝 미디어를 끊으려고 해도 이게 조금 나한테 좋은 면도 있는데 내가 뭐 공부하거나 이럴 때 되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면서 좀 못 끊는 면도 있거든요. 맞아. 합리화가 너무 쉬워. 인풋이었어 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삐삐PD를 제가 부러워하는 반대의 이유는 삐삐PD는 대신 다른 진짜로 그 방금 얘기한 어떤 개성이나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그만큼 쓰는 거잖아요. 저는 남의 것을 보거나 내 거를 그렇게 밖에 내보이느라고 그럴 시간을 좀 어떻게 보면 못 쓰는 거죠. 내 거를 할 시간. 내 글을 쓰고 내 그림을 그리고 내 집을 꾸미고 정리를 하고 이럴 시간을 사실 다 SNS에 쓰고 있는 거고 삐삐는 SNS를 안 하는 대신에 그 집을 꾸미거나 본인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균형이 잡히면 좋은데 참 중독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제 중독은 아니지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를 끊기로 했죠. 너무 중요한 소식이죠. 정말. 그래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이게 저희가 저번 주 방송 녹음할 때만 해도 법사위를 넘어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앞두고 있었죠. 본회의에 가야 한다. 하지만 농림식품축산 무슨 부 거기에서 한번 통과시켰고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밀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개식용 관련돼서 거의 몇 년 전 정말 거의 한 7년, 8년? 맞아. 이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그렇게 빨리 된 거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아, 네, 사실. 그거 전체로 보면 빠른 게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에 왜 안 됐냐 했을 때 7년 동안 계속 발의를 했거든요. 의원들이 틈틈이 계속 개식용 종식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발의를 했는데 발의하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렸거든요. 아니면은 본회의 리스트에 올라가서 안건이 됐는데 본회의 때 안 다뤘어요. 그래서 본회의가 법사위가 끝났는데 다 다음 임기에 국회의원한테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끝내질 않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려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본회의까지 올라가면 뭐해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좀 걱정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본회의가 빨리 열렸고 그 빨리 열린 본회의에서 빠르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 기사가 쫙 났고. 그래도 이제 조금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그런 시점인가 봐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좀 일찍 된 거 아니었나? 사회적 합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 2020년도쯤에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4, 5, 6이라고 하면은 중반이잖아요. 맞아요. 이 2020년대 중반에 개식용 금지가 된 게 조금 늦었다. 그리고 그 실행이 7이다. 2027년에 맞아. 실행이 되면 사실 2020년도 후반에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디톡스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맞아. 사실 이게 유예 기간 3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합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최대 3년으로 제가 알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개 식용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 종사자라고 흔히 하죠. 그 개 농업 농장 종사자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 단위의 자기들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빨리 협의를 하고 빨리 단축을 해야지 2027년까지 끌지 않고 끝날 것 같아요. 저희가 모두 함께 자 국가적으로 개 식용을 끊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제 집 앞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너무 힘든데 네, 얼른 종식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아까 소개한 대로 중독을 주제로 얘기해보려고 해요. 각자 어떤 거에 중독되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중독을 끊기 위해 디톡스하고 있는 1순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명씩 1순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먼저 유화부터. 유화는 지금 어떤 것을 디톡스하고 있죠? 저는 지금 일단 함께 디톡스하고 있는 거는 완제품 그런 제가 이제 비건 식품을 먹으면서 비건을 시작하면서 제가 식욕이 조금 많아진 편이거든요. 원래는 식욕이 별로 없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도 음식을 안 먹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건을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된다. 살짝 이런 저장 살짝 다람쥐가 얼굴에 볼에 넣듯이? 저장하듯이 저도 그런 비건 맛있는 음식 비건 집을 보면은 그냥 못 지나치고 그리고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비건 제품이 막 나왔다 이러면은 항상 그걸 지나치지 못하고 꼭 사는 것 같아요. 비건 맞아, 너겟, 맞아. 비건 만두 이런 거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거, 나 비건 돼가지고 못 먹었던 것들인데 이런 게 비건으로 나왔네? 이러면서 되게 조금 계속 사 먹게 돼가지고 그런 것을 디톡스 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저 너무 공감하고 저도 사실 가공식품도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역시나 아까 얘기한 디지털 디톡스. 근데 디지털 디톡스라 했을 때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지만 다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뭘까 했을 때 핸드폰부터 끊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막 업무 때문에 꼭 필요한 연락 외에는 사실 근데 업무도 다 노트북으로 요즘 할 수 있거든요. 막 꼭 유선으로 통화해야 되는 업무 말고는 대부분 다 노트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습관. 제가 핸드폰이 없으면 밖에 못 나가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건 뭐 안전 문제도 있긴 한데 그냥 그걸 떠나서 핸드폰이 그냥 몸에 항상 인체 확장처럼 있었기 때문에 내 진짜 인체를 찾아보자 차원에서 핸드폰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의 1순위는 설탕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폰으로 냅다 할 줄 몰랐어요. 네. 저는 되게 콕 집어서 쇼츠
그 다음에 릴스 이렇게만 딱 얘기했거든요. 그렇게만 딱 얘기를 했는데 폰으로 해버리니까 저는 이제 은행을 온라인 뱅킹을 써가지고 폰 뱅킹을만 써요. 근데 폰 뱅킹들은 온라인 뱅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웹 서비스 기반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은나 덕분에 돈이 다 묶여가지고 사실 저는 페이도 3스타 페이를 쓰고 있고 저도 그래요, 근데. 교통카드도 그걸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폰으로 다 쓰고 있죠. 맞아요. 저희가 근데 그 뭐지 각자 말한 디톡스를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한 디톡스, 은나가 말한 디톡스, 그리고 삐삐피디가 말한 디톡스. 아직 말 안 했는데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저는 설탕 디톡스. 설탕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 그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같이 얘기하면서 놀란 게 사실 지금 나온 게 가공식품, 핸드폰, 설탕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흔히 현대인들의 중독이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안 나와서 놀란 게 뭐냐면은 바로 커피였어요. 왜냐면 저도 커피 중독이 있어가지고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커피를 끊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너무 내가 카페인에 내 집중력을 다 외주주고 있어가지고 커피가 있고 없고가 내 집중력의 차이를 너무 만들고 또 카페인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이미 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숙면을 취하고 내 정신을 정말 온전하게 카페인에 힘 없이 내 뇌를 쓰고 싶다 이런 욕망 때문에 커피를 끊어봐야지 했는데 3명 중에 아무도 커피를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셋이 모여서 디톡스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비건 먼지 촬영 때문인데요. 사실 저희 중에서 가장 술을 얘기할 것 같은 사람은 은나였거든요. 근데 은나의 1순위가 디톡스가 술이 아닐 것 같아서 은나는 술을 들고 왔어요. 술도 사실 현대인들의 중독 물품 중에 가장 큰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술이 없었던 몰랐던 시대대로 제 나이대로 돌아가서 다시 술을 배우라고 한다면 안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 이 말 들었을 때 놀랐어. 삐삐는 술을 안 먹었을 때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먹었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고 돌아가서 안 배우고 싶다고. 왜? 근데 이제 술을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기호식품처럼 돼서 이제 되게 즐기는 문화가 되었잖아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술을 그게 되게 멋있는 것, 내 삶을 즐기는 것처럼 표현이 되게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디어상에서 저는 논문을 통해서 되게 많은 자료들을 봤을 때 술이 와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술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분위기를 즐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촛불을 켠다든지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뭐 스파클링 탄산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취하지 않으면 못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거짓말 같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청소년기 때 되게 솔직한 삶들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우리의 민낯까지 드러내는 모습들을 하루 종일 학창 시절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술 없던 시대로 돌아가면 나도 술을 되게 참는 거거든요. 좋아해서 참는 거라서 좋아하니까 역설적으로 안 배우고 싶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집에 술을 안 둬요. 하기야. 근데 저는 이제 막 술 때문에 그런 감형 같은 거를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사실 제가 이제 필름이 끊겼다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마셔본 적이 없기도 하고 이제 술김에 그랬어라는 핑계를 댄 적은 있지만 사실 정말 술 때문에 그런 적보다는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그냥 그래 술에 취했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오히려 제 의지가 조금은 담긴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술 때문에 취해서 그랬다 이런 건 조금 핑계처럼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술김에 그랬다는 핑계라는 것도 공감은 하는데 약간 전 PPPD랑 술에 대한 관점은 다른 게 저는 술을 알게 된 게 후회되진 않아요. 왜냐면 술을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술을 즐기고 한때는 내가 너무 술에 의존하나 하는 시기도 있었기도 했는데 근데 방금 삐삐 얘기한 대로 삐삐 PD가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술 먹는 걸 왜 멋있다고 하는지에 대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들은 좀 약하고 위험하고 퇴폐적인 거에 대한 묘한 동경이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술을 행복할 때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현대인들 한국 같은 경우는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고 노동 강도가 높은 데 비해서 싼 술, 특히 소주나 맥주나 이런 싼 술들을 공장으로 나오는 이런 술들 좋은 술이 아니라 그런 술도 먹고 아니면 정말 비싼 술도 먹고 하는데 그게 저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가성비 있게 쉬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삶에 대한 묘한 동경과 애환과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막 그래서 흔히 TV에 나오는 그런 그거를 그냥 멋있다가 아니고 힘드니까 그 힘듦을 멋있다고 보는 느낌? 예를 들면 예술가가 막 너무 힘든데 그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술에 의지한다. 혹은 술에 취해서 뭔가 더 다른 게 뭐 풀린다. 뭐 릴렉스한다. 혹은 뭐 친구들한테 고민을 얘기한다. 이런 장면들이 좀 미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의 힘듦과 애환을 공감하는 어떤 문화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술 말고 적절하게 그걸 풀어줄 오락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 사회적 문제긴 하죠. 사회적인 문제의 구조 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반대로 해요. 근데 이게 술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더 피로를 누적하게 하고 그렇죠.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리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핑계라고 들려요. 저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흔히 저는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때도 농경 사회일 때 농사 지을 때 힘나라고 중간중간에 막걸리 먹으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술이 각성제거든요. 일종의. 각성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몸은 더 피로해지는 건데 순간적으로 힘을 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부들한테 그런 막걸리 나눠주고 한 잔씩 마시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사실 위험하죠. 지금 같으면 음주하면서 노동한다? 엄청 위험한 일인데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디톡스 하는 거 말고 이전에 그러면 혼자서 디톡스 하려고 중독을 끊어내보려고 했던 경험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핸드폰에 되게 조금 디톡스 하려고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하는 그 핸드폰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잠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진 않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상자에 반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안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렇게 조금 안 보려고 하면 할수록 막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 안에 있으면 더더욱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했고 그리고 아까 그 은나 PD가 말한 대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미디어가 나에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누군가에게 조금 설득돼서 그 이후로는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조금 저 자신에게 허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간 보면 제가 1위, 그다음 유화가 2위입니다. 삐삐가 3위로 제일 낮았어요. 그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맞아요. 근데 압도적인 3위였어요, 제가. 2시간이었나? 그 정도였죠? 네, 하루 평균 폰 사용량이 2시간 정도인데 사실 그게 제가 아침에 뉴스 듣는 거, 막 그다음에 뭐 팟캐스트 듣는 거, 설거지할 때 아니지 다 팟캐스트밖에 없네요. 당땡을 쓸 때, 그다음에 제가 말했던 그 폰 뱅킹 쓸 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루 평균 2시간이거든요. 대단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보니까 삐삐PD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딴 얘기 새는 건데 삐삐PD는 예전에 카톡 답장을 너무 늦게 해서 하루에 2번씩 봐달라고 했나? 아무튼 뭐 그렇게 정해서 답장을 그래도 몇 시간 내에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할 만큼 카톡을 늦게 보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거의 칼답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연락이 오면 은나 PD가 이때다. 이때 답장 안 하면 또 삐삐 언제 답장할지 모른다. 맞아. 나타났다 이러면서 단톡방마다 다 얘기했어. 삐삐가 나타나 단톡방마다. 삐삐야 이거 대답해줘.
근데 그래도 그게 많이 개선됐어요. 이제는. 맞아요. 많이 늘었어요. 이제 자주 답장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삐삐PD가 저한테 답장 늦게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올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구나. 작년 말이랑. 이번 영화 작업하면서는 별로 불편함 못 느껴가지고. 애인을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오. 사랑의 힘. 사랑의 힘. 사랑의 힘. 네, 저는 예전에 전 단 거를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설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초콜릿에 빠진 적이 있어요. 초콜릿도 중독되는 네. 성분이 있죠. 카카오가 중독되잖아요. 그것도 그 향이랑 달달함과 저는 사실 안 단 거 좋아했거든요. 안 단 거 단 거 할 거 없이 우유 든 거 안 든 거 할 거 없이 그냥 초콜릿 다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좋아는 하는데 그 지금은 이렇게 매일 먹어야 한다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20대 한 어느 시기에는 그때 심지어 식욕 이슈도 있었고 식욕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식욕 이슈라 함은 그러니까 식욕을 계속 억눌러야 되는데 좀 폭발적으로 폭식을 하게 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중독됐던 게 초콜릿이거든요. 진짜 그냥 좀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살 게 없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초콜릿 존을 계속 보는 거예요. 칼로리를 다 확인해. 그리고 어떤 초콜릿이 제일 칼로리가 낮은 편인지 그리고 어떤 게 제일 그 지방이 덜 들어있는지를 일일이 다 봐. 그 다음에 하나를 겨우 골라요. 그렇게 하고 그 하나를 먹어. 이런 식으로 초콜릿에 엄청 집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때는 초콜릿뿐만 아니라 그런 식욕 이슈를 해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고 특정 음식이나 그 식욕을 막 돋구는 혹은 내가 정말 막 먹고 싶은 자극적인 음식들 그런 거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면서 좀 많이 끊어낸 것 같고 근데 끊어야 할 때도 다른 거에 비해서 끊기 힘든 게 초콜릿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자주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먹기 흔하고 끊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접근하기 쉬운 게 끊기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싸잖아 초콜릿이. 맞아요. 게다가 저도 이제 전 애인이 편의점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살 것도 없는데 자꾸 편의점에 가.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은 근데 또 막상 가면 계속 뭘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 게 없어도. 그래서 조금 그런 중독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에이. 저는 한참 우울증이 심했을 때 우울한 노래를 듣지 않는 디톡스를 열심히 했어요. 이게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 내가 내 기분에 더 취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할 때 담배를 피는 게 진짜 몸에 치명적이거든요. 술, 담배를 하는 게.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는 매일 요가를 하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고 우울한 노래를 듣지 않는 것. 그것을 왜냐면 우울증 초기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내가 더 급속히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 되게 노력했죠. 담배를 많이 피는 건 아니었는데 담배를 저는 1년에 많이 폈던 때도 10개 피를 안 피웠거든요. 근데도 그 잠깐 피는 그 순간에도 되게 많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느껴서 필 줄은 알지만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펴서 따라가는 것도 이제 하지 않게 된 그게 멋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잘 느껴지니까. 근데 저희 되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그 3대 영양소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네, 니코틴, 알코올, 카페인을 다 디톡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있으니까 되게 네, 저는 그런 거를 예상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세 개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두 분이 좀 언급하지 않을까? 그런 거 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하나도 없어서 조금 놀랐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의 그게 있는 게 가공식품이 안 된다, 완제품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커피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냐하면 커피를 집에서 원두를 생으로 갈아서 막 내려 먹지 않는 이상 보통 커피는 완제품 사 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제품이니까 안 되고 술도 내가 내려 마시는 거 아니면 안 되고. 저는 약간 예상하는 걸로는 아까 술을 가졌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완제품이 안 된다가 누가 할 줄 알았어. 가공식품이나 뭐 사 먹는 음식 이런 거 안 된다고 할까봐 혹은 포장된 음식 이런 거를 누가 먹지 말자. 뭐 자연식물식 지향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은 자연식물식 지향으로 하자고 누가 할까봐 지레? 그럼 난 당금주가 그때 있었거든요.
마포 FM 대표님이 담궈주셨죠. 맞아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는 대표님께서 삼해주를 담궈 주셔가지고 그걸 주셨거든요. 삼해주를 담그는 게 취미신 게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거 심지어 장인한테 배워오셨더라고요. 와. 그래서 10가지의 그 고소에 써있는 삼해주 전통 비법을 배워오셔가지고 막 담그시고 나눠주시고 있어요. 와. 그 판매는 금지래요. 그 각자가 아. 만든 술은 주류법상 판매는 금지인데 선물할 수는 있거든요. 서로 먹어보고 같이 그렇구나. 나눠 먹는 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받자마자 아싸 디톡스 하우스에 들고 가야지. 그 아이디어를 냈죠. 네, 들고 와서 이제 완제품 안 되니까 먹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럼 중독 끊었을 때 아까 어떻게 보면 한 명씩 예전에 중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끊는 과정에서 이런 게 어려웠다 이런 거 있었나요? 저는 우선 지금 설탕을 완전히 진짜 간장으로 뭐 가공해서 만든 뭐 소스류에 들어간 설탕 같은 것들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설탕을 다 끊고 나니까 사실 가공식품 같은 것도 같이 끊게 된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틀 내내 낮잠을 2시간씩 자가지고 원래 안 잤어요 그러면? 원래 안 잤어요. 그 시간에.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나는 계속 졸려하고 있다. 약간 놀랐어요. 그저껜가 낮잠을 갑자기 자러 간다길래 갑자기 낮잠을 잔다고? 그러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저 오늘 같이 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2시간을 잤는데. 아니 그 같이 디톡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졸려서 잔 게 본인은 금단 현상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저는 요즘 잠을 잘 많이 못 자서 그렇다고도 생각해가지고 딱히 이게 글쎄요. 금단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낮잠을 자거든요. 저는. 전 같이 자서 좀 마음이 약간 다행이었달까? 안심이 됐구나. 네, 저는 유일하게 낮잠을 안 잤는데요. 저도 잠 좀 많은 편인데 중독을 끊어서 금단 현상 때문에 저는 졸리진 않고 저는 반대로 첫날은 좀 캄했던 것 같아요. 첫날에는 약간 차분해진다? 라고 느꼈고 둘째 날, 셋째 날? 지금은 어제 되게 엄청 건강하게 먹은 다음에 오늘 조금 덜 건강하게 먹었더니 약간 소화가 안 된다?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 디톡스 같은 경우는 틈틈이 되게 까먹고 있어가지고 까먹는다는 게 뭐냐 당연히 내 핸드폰이 있는 줄 알고 계속 핸드폰을 더듬거리는데 없어. 그러니까 약간 맞아. 항상 제가 어디 앉아있든 어디 이동을 하든 손 닿는데 핸드폰이 있어야 되거든요. 밖에 나갈 때 주머니 아니면은 뭐 앉아있으면 여기 딱 폰 이렇게 지금도 녹음하면 딱 올리면 핸드폰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니까 계속 허전해요. 왜 그러니까요. 없지? 없지? 막 이런 느낌? 맞아요. 저도 핸드폰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요가 갈 때 원래 제가 이제 왕복 그 2시간이거든요. 요가가 집에서. 뭐 했어요? 왕복하는 동안?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는 2시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 30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제가 집에서 2시간 왕복 4시간 갈 때는 원래 독일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앉아가지고 독일어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서 가고 그리고 원래 헤드셋 쓰고 막 음악 들으면서 가는데 이제 근데 그래도 하늘을 보고 이제 제가 원래 핸드폰을 안 썼을 때는 되게 길을 잘 찾는 편이었는데 핸드폰을 쓴 이후로는 제가 길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하우스에 갈 때도 조금 길을 많이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이러면서 조금 주변을 그래도 많이 구경하면서 간 것 같아요. 맞아. 흔히들 그 핸드폰 좀비라고 표현하잖아요. 핸드폰만 보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위를 좀 안 보게 되는 게 있는데 맞아요. 핸드폰 없고 저희끼리만 걸어 다닐 때는 좀 더 주변을 둘러보고 다닐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원래 이제 휴대폰을 잘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길을 보고 다니거든요. 저는 길에 버려진 것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주워야 할지 보기 때문에 약간 하늘을 읽고 길을 얻었다. 쓰레기를 얻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주워온 예쁜 물건들, 쓸만한 물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도 있다. 그 사실 설탕을 끊고 가공식품을 끊으니까 과자를 못 먹잖아요. 저는 오늘 어제 계속 얼음을 씹어 먹었는데 원래 얼음을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겨울이 된 다음에 좀 덜 먹었거든요. 그리고 감기도 있었고 목을 좀 아끼려고 얼음을 그래도 최근 한 몇 주간 안 먹었어요. 저는. 근데 어제 오늘은 얼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실 얼음보다도 탄산이 먹고 싶었어요. 탄산수, 코카콜라, 말한다. 콜라. 막 나와. 콜라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데 제로 콜라를 말하려고 했는데 탄산수, 제로 콜라. 그리고 그냥 각종 에이드 막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데 싹 다 안 되잖아요. 그게 당도 대체 당도 들어 있고 탄산이니까 당연히 가공식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과 차와 얼음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얼음을 와그작 오독오독 심지어 그 삐삐네 집에 얼음 틀이 길쭉하거든요. 그래서 당근 씹듯이 막 이렇게 오독오독 이렇게 먹고 있어요. 아니,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더 신기한 거는 삐삐네 집에 탄산수 만드는 기계가 있는 게 더 신기했어요. 이게 여름철이어가지고 저는 여름에만 꺼내놓는데 이제 좀 꺼내놔야겠어요. 탄산수 메이커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허락해 줄지 모르겠네요. 제작진이. 한번 봐야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디톡스에 성공을 했고 그럼 초콜릿 끊는 것도 성공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는 거의 맨날 먹었는데 지금 많이 안 먹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텐데 중독이었다가 벗어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계속 참고 참아지다가 참는 게 익숙해지니까 이제 참아진다 이런 정도로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저 담배도 안 피고 술은 좋아하긴 하는데 술을 내가 좋아서 먹는다랑 스트레스 받아서 술 땡기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PPPD도 사실 우울할 때 더 술 담배가 땡겼다고 했는데 저는 우울하면은 정말 엄청 술과 단 게 땡겨요. 그런 초콜릿이 땡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갑작스럽게 막 술 먹을 사람을 찾고 같이 술을 먹고 막 초콜릿을 먹고 싶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최고의 조합 내 생각에 그거에 약간 결정판은 와인이랑 초콜릿 안주 이렇게 막 먹어서 와인 한 병 두 병 비우고 이렇게 술을 먹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정말 다른 방법으로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약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근데 최대한 최근에는 그것도 사실 몇 년 전 혹은 이제 막 1, 2년 전인 것 같고 2년 전인 것 같고 최근에는 계속 이제 스스로 회고하고 술을 줄이려고 매달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보다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기분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 흔히 말하죠. 코끼리 생각하지만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잖아고 하듯이 술을 먹지만 하면 술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그 근본을 찾아야 돼요. 내 근본이 내가 왜 술을 먹고 싶었을까? 어떤 현실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결정한 게 마음에 안 드니까 회피를 하고 싶은 거죠. 회피를 하고 싶으니까 다른 거에 빠져서 놀고 싶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했을 때 저는 그냥 다른 뭐 전시, 콘텐츠 혹은 글쓰기, 뭐 친구 만나서 얘기하기 이런 식으로 기분 전환을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중독을 하면서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방금? 디톡스? 디톡스 말고 다른 행동 같은 거를 뭐라고 했죠? 막 금연을 하면은 설탕 먹고 이런 거요? 대체 맞아요. 행동이요? 금단 현상. 네,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저는 오히려 제한을 하면 아까 말하셨듯이 조금 더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맞아.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돼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 잘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쨌든 어떤 행동으로든 나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좀 하면서 느낀 건데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느끼고 이제 망원에 살면서 느낀 건데 살짝 그 SNS나 그런 영상을 보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살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핸드폰에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망원 투어를 다니면서 내가 그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장소를 조금씩 알아놓으면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거를 제가 겪게 되니까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근데 온라인은 제가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제 망원에서는 제 취향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이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으로 내가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되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도 되게 괜찮겠다. 조금 더 디지털을 놓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게 저는 디지털 디톡스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왜 금연에 성공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연은 참는 것이고 비흡연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참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폰을 보지 않는 것은 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지경에 여러분들이 오르셔야 저처럼 애초에 할 수 있다. 애초에 핸드폰 중독이 아니었으니까 삐삐는 어떻게 보면은 중독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야 사실 중독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쇼츠 릴스를 많이 보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고 그때 되게 지치고 힘들 때 그냥 침대에 딱 누워서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볼 때가 있고 그건 약간 뇌를 쉬는 거라고 생각하죠. 뇌를 맞아요. 뇌를 좀 쉬는 쉽게 시간. 웃게 되고 쉽게 조금 집중하게 되고 도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사를 하고 나서 집을 되게 많이 가꿔야 하는 시점이어가지고 그런 집안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폰을 안 봤던 주기도 해요. 그 이전 주들을 봤으면 저도 막 5시간, 6시간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짐 정리하고 하는 바빴을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 끊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방금 얘기한 지금의 우리 1순위들? 가공식품, 핸드폰, 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앞으로 또 언젠가 한번 이런 건 끊어보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저는 지금 설탕을 끊고 일주일 정도 있어야지 온몸에 있는 혈관이 바뀐다고 은나가 PD가 얘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혈관이 바뀌는데 일주일의 세포 증식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야지 금단 현상들도 좀 줄어들고 그때 진정한 효과를 본다 그래서 저는 이 디톡스 합숙 기간이 끝나도 설탕은 계속 끊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름도 좀 훨씬 줄여보고 싶고 몸이 확실히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됐던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유아 PD는 또 뭘 끊고 싶나요? 저는 좀 톡식한 연애를 끊고 싶어요. 톡식한 연애. 제가 뭐 톡식한 연애만 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남들한테 제 연애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긴 한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잔잔하면은 좀 잔잔한 연애를 한 적이 사실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런 드라마가 있고 항상 그런 싸우는 모먼트들이 있고 물론 그러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고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그 연애라는 게 되게 자극적이고 조금 중독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은 어쨌든 휴식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막 틴더를 깔아봐라 이러면서 이제 깔았다가 지웠다가 이제 독일에 가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지 이러면서 또 깔았다가 뭐 이런 살짝 혼자만의 그 데이트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시기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습관화된 행동들을 조금 멈출 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은나 PD는요? 저도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우선 핸드폰 중독은 완전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완전 해결은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은 단시간이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안 보는 시간을 좀 의식적으로 가져야겠다. 이게 이번에 뭘 느꼈냐면 아직 사실 기간이 다 안 끝났지만
약간 해방된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핸드폰 중독은 어떻게 보면 방금 유화도 어떻게 보면 관계 중독을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핸드폰이라는 게 도구일 뿐이고 그걸 뭘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사람들 계속 연결돼 있는 감각에서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고 스스로 계속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연결이 끊기면은 나는 안 돼. 나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나도 모르는 어떤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남의 안부를 챙겨보고 내 안부도 계속 알려주고 계속 연결감을 가지고 느슨한 연대라고 표현해줬는데 그 연대가 좋으면서도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진 말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핸드폰이 없는 게 계속 어색하고 불안하고 갖고 싶으면서도 한편은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여기 집에 같이 있으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대화하는 거 재밌고 각자 그냥 할 거 하거나 뭐 프로그램 하거나 너무 재밌고 그거 외에 핸드폰을 이렇게 오래 했던 거 생각해보면은 사실 그 관계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핸드폰을 오래 했던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됐거든요. 사실 업무 연락이든 뭐 지인의 연락이든 친구 연락이든 그런 거에 답장을 나는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줘야 한다는 나도 모르는 어떤 의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열려있고 대화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어딘가 얘기하고 싶은 나의 표현 욕구가 중독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 그거를 반대로 한번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방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방감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표현된 나만이 내 전부는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2024년 아직 1월이면 새해 목표를 좀 적을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술을 즐기는 방법도 알고 있긴 한데 얘기하진 않았지만 설탕이 1순위인지는 몰랐는데 설탕을 좀 끊어보니 설탕을 1순위로 가져가고 술은 좀 완전히 끊는 것은 저는 이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되돌아갈 수는 맞아. 없고 그 맛을 보면 한 달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일주일에 1회가 안 되는 주를 만들어 보자. 이번 연도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마셔도 1년이 52주잖아요. 그렇죠. 52일을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보다는 조금 더 긴 텀으로 마셔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절주를 그래서 은나도 항상 목표하잖아요. 금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절주를 하겠다. 전 절대 금주는 얘기하지 않아요. 금주는 평생 안 할 것 같고 절주를 하겠어요. 네. 맞아요. 술도 가끔 마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술이 당연히 건강에 나쁜 거 알고 있거든요. 술은 건강에 나쁜데 저도 사실 제가 그 면역 질환이 있으니까 술이 면역 질환이 진짜 안 좋거든요. 술, 담배, 커피 다 안 좋아요. 제가 왜 커피를 끊었냐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술, 담배, 커피, 스트레스, 가공식품 뭐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뭘까? 커피부터 끊자. 술은 못 끊으니까 담배는 원래 안 피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술이랑 커피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염증을 일으켜요. 저한테는. 근데 빈도로 보면은 저도 이미 바빠가지고 술을 매일매일 먹진 못하거든요. 술을 먹어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인데 커피는 매일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일주일에 2번이면 104번이에요. 1년에. 104번 나는 이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막 엄청 빨라되게 먹는 거 아니고 막 한두 모금 뭐 배버리지 이렇게 먹는 거면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듣다 보니까 삐삐가 나는 그거에 집착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디지털 그 중독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구나. 맞아요. 그게 여기 깨닫는 거야. 옆에 사람 보면서 쟨 중독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구나. 저는 그 진짜 사람들이 마시자고 할 때만 저 따라줄 때만 마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뭐 술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관계를 맺을 때 조금 그럴 때를 제외하고 뭐 혼술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자리를 직접적으로 주최해서 열어서 마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주최하는 쪽입니다. 얘들아 마실 사람.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시작할
시작하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마셨죠. 아 맞아. 밥 맞아요. 먹을 때 삐삐피디와 제가 한번 이 메뉴는 맥주? 페어링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미 다 그 맛을 알잖아. 이 우리 혀가. 아, 너무 아쉬워요. 그걸 네. 알게 돼버려서. 근데 저는 반대로 그래서 역으로 저도 유아피디처럼 내가 당은 그게 없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내가 최근에 설탕에 대한 그건 별로 없구나. 를 역으로 알게 되는. 각자의 그런 이건 중독이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또 있네요. 제가 아마 이 집안에서 제일 과자 먹고 싶다를 제일 많이 외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되게 나는 의외였어요. 진짜 한 2년 전, 1년 전 삐삐 생각하면은 그때 진짜 과자를 거의 안 먹었거든요. 집에 과일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되게 신기했어. 내가 과자를 더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저는 그 PPPD와 함께하는 시간이 최근이 조금 많긴 해가지고 영화 작업하면서 많았죠. 난 영화 작업이 스트레스를 줘서 많이 먹게 됐나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해소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스트레스 풀려고 하다 보니까 당을 찾게 된 게 아닌가? 그게 그리고 습관이 돼버리고 중독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좀 깨달았다라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사실 중독이든 어떤 것에 이제 습관이든 간에 중독 습관 다 할 거 없이 깨달으면은 이미 메타인지가 된 거기 때문에 나오면 돼요. 네. 사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디톡스하우스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약간 인지를 좀 못하고 있다가 그 한 디톡스하우스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한 일주일 전부터 나 이제 밥을 먹어도 허전하다를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3대 영양소, 현대인의 3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설탕이 사실 그렇게 드러나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네. 그다음에 제로 제품들도 너무 많이 나온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인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가 이걸 통해서 좀 깨닫게 된 사실 저희 얘기도 안 했지만 밀가루도 있었죠. 맞아. 우리 세 개 플러스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끊고 있는 거는 가공식품, 핸드폰 및 SNS 그리고 당과 대체당류까지 우리 심지어 끊고 있잖아. 설탕만 끊는 게 아니고 대체당류 플러스 밀가루. 난 밀가루도 은근히 오만대 다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긴 했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 국수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면 되게 좋아해가지고 면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그렇게 빵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그 요가 가면서 지하철에 항상 그 빵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제가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 세 명 중에서 내가 제일 빵을 1년 동안 많이 먹었을 거야. 맞아. 빵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처음 비건 되고도 비건 빵집부터 찾고 다녔거든요. 비건 빵집 거의 깨고 다녔어요. 막 멀리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여기는 무슨 빵이 있지? 막 온갖 종류의 빵을 다 먹어봤단 말이에요. 밥 대신 빵 먹고 살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지금 빵 중독은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한 그 첫날 점심 때 빵을 조금 먹었고 그 이후에 빵을 안 먹었는데 아직까지 빵이 먹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뭐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은 정말 먹고 싶을 수도. 그 눈앞에 안 보이니까 또 있나? 나가서 보면은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냄새를 맡아야 돼. 냄새가 진짜 찐이에요. 오늘 알잖아요. 만약에 저랑 같이 갔으면 저거 사 먹을까? 헷가닥 했을 수도. 그 지하철에서 가끔씩 막 맞아. 갓 구운 빵 냄새 나는 맞아요. 역들이 있어요. 특히 나는 커피 번 이런 거 보면 번 냄새. 맞아. 번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죠. 맞아요. 그런 것들 냄새 맡았으면 우리 약간 눈 헷가닥했을 수도 있어요. 저 참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뭐지? 연출님 그 카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카드밖에 없었지 심지어. 맞아요. 만약에 제 카드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통제가 잘 됐네. 맞아요. 제가 아니면 내 카드 빌려왔으면 또 모르는 건데, 그치? 그러면 비밀 알지? 이러면서 좀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통밀빵을 내일은 동네에서 좀 뒤져볼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전 내일도 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통밀을 가져서 우리가 빵을 구워야지. 네? 완제품 금지잖아요, 우리. 룰이 너무 빡세요. 아니 게다가 통밀빵 우리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놔뒀는데 그 너드님이 다 드셨잖아요. 내가 가져왔는데 진짜 내가 밀가루 혹시 나올까 하고 통밀빵 챙겨왔잖아.
나 나름대로 되게 치밀하게 준비했거든요. 봐봐. 그러네요. 핸드폰 있을까봐 그 손목시계 챙겨오고. 맞아요. 손목시계가 있는 사람이 은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나에게 다 물어봐. 왜냐면 정말 나도 내가 시계가 핸드폰이니까 생각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딱 미리 뭐가 빠질까 했을 때 시계가 필요하겠네. 막 이런 생각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챙겨야겠네. 그 다음에 통밀을 챙겨야겠다. 진짜 철저한 대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먹은 코코넛 PD 용서치 않겠다. 가만한 도. 오늘 이렇게 중독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삐삐PD 오늘 어떠셨나요? 우선 생각보다 많은 중독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생각보다 현대인의 중독 3대장인 것들에는 그렇게 크나큰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좀 안심하고 그래도 2024년이니까 함께 시작을 좀 클린하게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소회를 중간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아 PD는 어땠나요? 네, 저도 새해 시작을 이렇게 조금 돌아보면서 시작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디톡스 하우스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뭔가를 끊으려는 노력을 새해 목표로 조금 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비슷한데 어떤 거를 끊어낸다는 게 내 중독을 이해하고 그거에 기저에는 뭐가 있었을까, 어떤 욕망이 있었을까를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이런 걸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팟캐스트 재밌게 잘 녹음했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거나 혹은 중독 얘기가 떠오르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팟빵 비건 먼지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화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그 외에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비건 먼지라고 한글로 치셔도 저희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비건 더스트 먼지라고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건 먼지와의 협업과 광고 문의는 비건 먼지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시거나 pia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 비건 먼지 비건 토크에서 만나요. 안녕.